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첫 번째 대단원, 수열의 극한단원에 대해서 대단원 학습평가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세 개의 영상에서는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세 가지 중단원에 대해서 그 중단원 학습 점검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첫 번째 대단원에 대한 학습평가 풀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수렴하는 수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일단 n을 1부터 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1이죠. 그 다음 n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뿔마가 반복이 될 거고요. 분자의 숫자는 하나씩 늘어나게 될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은 3분의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수렴하는 수열 맞습니다. 다음 2번, 다음 2분의 n-1이라는 수열이죠. 자, n을 키우게 되면 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1을 집어넣으면 0,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2, 4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분모는 2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분자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발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에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그래서 일단은 답은 나와 있어요. 2번이라고 해서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걸 등비수열의 극한 쪽으로 우리가 가져가게 된다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이 공비가 수렴하는 그런 조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0으로 수렴을 하면서 1로 결국 수렴하게 되겠고요. 아까 1번 0으로 수렴했었고 4번 0으로 수렴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에 있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극한값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저 식에 대한 극한값을 찾아보라 이 소리인데요. 분모를 또 전개, 물론 끝까지 전개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모는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그대로 4n제곱 플러스 2n-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정석적으로 푼다면 역시나 이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누어서 이런 뒤에 있는 녀석들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극한의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의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n제곱에 대해서 커지는 속도에 비해 뭐 2n이라든가 얘는 고정, 3n이라든가 얘 고정, 얘네들은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 분모 차수가 같을 때 최고차항이 개수를 비교하는 그런 형태를 따라가다 보면 1분의 4, 즉 4가 이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저 녀석 극한값이 3입니다. 자, 이랬을 때 상수 a, b의 값을 찾아보라 이런 소리인데 일단 분모의 차수가 1차죠. 그렇죠? 최고차항의 차수가 1차인데 분자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이 0이 아닌 숫자로 존재하게 된다면 분명 발산을 하게 될 거예요. a가 양수이면 양의 무한대로, 음수이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는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a가 0이라서 요 녀석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요거 남아있는 요 녀석에 대한 극한을 생각한다면 최고차항의 개수들끼리 분수를 취해서 4분의 b라는 녀석이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b가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0, b는 12 이렇게 해서 상수 a와 b의 값을 찾아봤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지금 뭐 AN이라는 것이 어떤 수열이라고 지정되어 있진 않지만 이렇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제곱 플러스 1과 AN을 곱한 녀석이 3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나타나 있죠. 그래 놓고 밑에 있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AN에 해당되는 녀석이 누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n제곱분의 3? 뭐 이런 녀석이 들어간다고 치면 전개를 했을 때 3 더하기 n제곱분의 3 이렇게 돼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3이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n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AN 자리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열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좀 오류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정석으로 이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모습은 n제곱 플러스 1과 an이 곱해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an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앞에 있는 녀석이 있지만 n제곱 플러스 1을 변형해서 저렇게 나타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n제곱 플러스 1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녀석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 n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서 치사하게 분모만 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분자에도 곱해주시고 여기에 an을 남기게 되면 요 녀석은 지금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녀석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2, n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4분의 1로 수렴하는 녀석과 3분의 1로 수렴하는 녀석의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분의 1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음은 5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등차 수열이라고 힌트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첫째 항이 3, 공차가 4. 자, 그래서 AN의 일반항을 할 텐데 이거를 가지고 A1 플러스 N-1D 이렇게 공식에 적용을 하셔도 되지만 요거의 특성을 보시면 전개를 하면 dn-d 플러스 a라고 해서 n의 개수, n에 대한 개수가 d, 즉 공차가 나온다는 거. n에 대한 1차식인데 n의 1차 항의 개수가 공차라는 사실을 사용을 한다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an을 공차가 4라고 했으니까 4n 일단 이렇게 써주시고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오기 위해서는 빼기 1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an을 이렇게 구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수열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대소관계를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거를 우리가 an은 알고 있기 때문에 an 자리에 4n-1이라고 넣어주게 되면 자,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건 bn의 극한이기 때문에 bn만을 남겨두기 위해서 0이 아니기 때문에 4n-1로 나누게 되면 이러한 대소관계가 나타나게 되겠죠. 보통 이렇게 어떤 수열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찡겨 있을 때, 사이에 있을 때 앞뒤의 극한값을 먼저 생각을 하면 얘네들은 모두 2분의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가운데 있던 bn에 대한 극한도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샌드위치 정리로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다음 6번입니다. 정수 x에 대하여 수열, 저 녀석이 수렴한다. 이때 모든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인가? 뭐 이렇게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 형태를 보셔야 돼요.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거듭제곱 형태의 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아하, 등비 수열의 극한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면 이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 조건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째 항이 뭐인 경우? 0인 경우죠. 첫째 항이 0인 경우는 공비가 무엇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0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조금 더 이제 세분해서 설명을 한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고 공비가 만약에 1이라면 결국은 첫째 항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첫째 항으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수열에서 첫 번째 첫째 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n자리에 1을 넣는 게 되겠죠. 그럼 이쪽은 1이 될 테니까 여기는 1이 될 테니까 x-4가 첫 번째 항이 될 텐데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수렴한다는 거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일단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비에 해당되는 x제곱 마이너스 3 요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요 부등식, 연립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x제곱이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요쪽 한번 요쪽 한번 풀어서 공통범위를 나타내시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다. 또는 루트 2보다는 크고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해당 범위에 있는 모든 정수를 찾아보게 되면 일단 1번에서 4라는 정수가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1.4 뭐 이 정도 될 테니까요. 여기는 이제 1.4 정도 되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요 사이에서 정수를 찾으면 마이너스 2밖에 없고 여기에서 정수를 찾으면 2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를 체크를 해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항입니다. 수열 A인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급수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죠.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오케이.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니은을 보게 되면요. 니은은 기억 명제에 대한, 우리 명제 배웠었죠? 그거에 대한 배우인 명제입니다. 요거를 부정해서 이쪽으로 왔고 요 녀석을 부정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당연히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급수가 발산한다고 해서 수열이 0이 아니다. 자, 기역과 디귿의 명제는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명제의 역, 대우에서 2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좀 더 쉽게 가면 이제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면 이 두 개의 명제는 역의 관계죠. 그래서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에 대해서 대우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맞지 않는다면 반대가 되는 예시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요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요거 많이들 헷갈리는데 요 녀석은 발산이었어요. 우리 교과서 찾아보시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우리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자명하잖아. 그치? 근데 0으로 수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발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흔히 우리가 이렇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자, 요런 급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얘가 발산한다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 요 녀석은 0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귿은 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걸 있는 대로 고른다면 기역과 니은 이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항 가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 수열에 대한 급수가 2라는 녀석으로 수렴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극한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급수가 나왔을 때 뭐 수열의 극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바로 급수가 수렴했었으니까 2an-3이라고 하는 요 수열은 뭘로?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걸 통해서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제로 돌아왔을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다시 한번 쓰고 갈게요. 2an 플러스 3분의 4an 마이너스 1인데 지금 보아하니 an이라는 수열이 2분의 3으로 수렴해. an이라는 수열 2분의 3으로 수렴하고 분모만 봤을 때는 실수배를 한 다음 뭔가 더했고 분자만 봤을 때는 실수배를 한 다음 뭔가를 뺐고 그들끼리 나누었잖아요. 그쵸? 실수배와 덧셈, 뺄셈, 그리고 나눗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극한값들의 계산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2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3인 6분의 4 곱하기 2분의 3 빼기 1인 5 해서 6분의 5로 수렴한다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9번 문항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지고 두근이 알파인 베타인일 때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본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뇌리를 스치는 곱셈 공식에 대해 근과계수의 관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알파인 플러스 베타인은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알파인과 베타인을 곱했다면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이니까 굳이 좀 바꾸자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급수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반드시 등비급수의 문제일 겁니다. 거의. 그죠?
그럼 분자에 있는 녀석을 n에 대한 표현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알파인 마이너스 베타인 제곱이라는 것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더한 것의 제곱에서 4알파인 베타인을 빼는 걸 거예요. 그러면 알파인 플러스 베타인 요거니까 제곱하면 4의 n제곱 되고 빼기에 4의 요거니까 더하기 4의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제곱분의 분자에 들어갈 거 4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2분의 1이 아니었죠? 4의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좀 바꿔보자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우리 하트로 찢을 거예요. 이렇게 찢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4의 n제곱 그 다음 더하기 4 곱하기 10분의 1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바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급수 계산을 해보면 1-5분의 4분의 1 대입하면 조항 5분의 4 더하기 4는 앞에 곱해져 있고 1-10분의 1 분의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분의 1분의 5분의 4니까 여기는 4가 되고요. 그렇죠? 5분의 1분의 5분의 4니까 4가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9분의 10분의 1이니까 여기가 9분의 1이 되었다가 4가 곱해지니까 9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통분을 하면 9, 4, 36이니까 9분의 40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0번 문항입니다. 등비급수 저 녀석이 수렴합니다. 자, 등비급수에서 수렴하는 조건 우리 알고 있어요. R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좀 차이가 나죠. 첫째 항이 1이게 되면은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공비가 1이면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1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기억부터 쭉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기억을 보시게 되면 공비만 생각해보자. 여기는 R제곱이죠. 그죠? R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R제곱의 경우에는 무조건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가 제곱을 해봤자 1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등비급수에서 급수의 공비의 수렴 조건에 부합하게 되기 때문에 기억은 수렴합니다. 니은가 보게 되면 이제 분모의 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요 공비 녀석들을 잘 봐줘야 되겠죠. 공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요거 수렴. 마이너스 R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지만 그대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요 녀석도 수렴. 어차피 수렴하는 녀석들을 더해서 2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녀석도 수렴.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현재까지 수렴합니다. 자, 디귿을 보시게 되면 R-1 요 녀석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을 거고 얘를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역시나 수렴 조건에 들어갑니다. 디귿도 참이겠죠. 자, 리을을 보게 되면 4분의 R 4분의 R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부터 4분의 1까지겠고 거기에서 1을 뺐어. 4분의 R에서 1을 뺐어.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부터 마이너스 4분의 3까지일 텐데 자, 요쪽을 보게 되면 얘가 이미 마이너스 굳이 숫자로 소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25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25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1 이런 애들이 또 요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은 수렴 조건 안에 들어가지 않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을은 항상 수렴하지는 않는다. 물론 수렴할 때도 있지만 항상 수렴하는 거를 찾아야 되니까 리을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극한값 저거를 구하시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우리 그때는 이제 1부터 n까지의 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곱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를 보게 되면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거 우리 이제 공식처럼 알고 있는 거 있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그 녀석이 이제 요 분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6분의 n, n플 1, 2n플 1. 그러면 번분수 계산을 했다고 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6n 세제곱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우리는 결국 분자분모의 차수가 3차인 걸 확인하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2n 세제곱이 될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6이니까 이들끼리 분수를 취해주게 되면 3분의 1이라고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다음 12번입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 수렴합니다. 그죠? AN과 BN이 수렴하기 때문에 그들의 뭐 이제 합, 차, 곱, 나눗셈 이런 녀석들도 당연히 수렴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단 요거 AN이 0보다 크다는 거 하나 있고 극한값 찾아보고 요거 찾아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AN에 대해서 이 수열 AN에 대해서 극한을 알파로 간다고 치고요. BN에 대한 극한을 베타라고 한다고 치면 첫 번째 요 녀석은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요 조건은 알파와 베타의 곱 각각의 수렴값의 곱이 3이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파 베타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뭐 AN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AN 수열 즉 알파를 가지고 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타가 2알파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베타를 베타 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얘가 3이 되고요. 2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고요. 1, 2, 1, 3 뿔마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1, 2알파 플러스 3 여기에 0이 되는데 알파 즉 AN이 수렴하는 게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거든. 근데 지금 AN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 제끼고 알파 즉 AN의 극한값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AN 수열은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다시 대입했을 때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베타는 3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알파가 1, 베타가 3. 자, 그래서 1번에서는 답이 해결이 된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 구하라고 했는데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수렴하잖아요. 그리고 BN이라는 수열도 수렴하잖아요. 그럼 그들끼리의 곱, 그들의 차, 얘네들도 각각의 연산 결과로서 수렴하기 때문에 답을 쓰게 된다면 여기는 1 곱하기 1, 여기는 3 곱하기 3 중간에 빼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것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한 그러니까 수열이 수렴할 때 그 극한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다는 거 알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n이 자연수일 때 fx가 극한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x값에 따라서 뭔가 이제 차이가 나겠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x 이 식을 좀 바꿀게요. x의 2n제곱 더하기 2 x 곱하기 x의 2n제곱 빼기 x 더하기 1. 자 여기에서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x가 아니라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요 녀석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 x제곱이라고 하는 요 공비가 그죠? x제곱이 공비입니다. n 밑에 있는 녀석. 얘가 1보다 큰지 1인지 1보다 작은지 당연히 이제 0보다는 크거나 같을 테니까 이 세 가지의 범주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극한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함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x값의 범위에 따라 함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2일 때 그죠? x가 2라는 거 그러니까 범위로 친다면 이제 요거를 풀어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고 요거는 x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고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이거인 거니까 각각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번호로 매기자면 요걸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3번, 2번에 대한 각각에 대한 결과물들을 한번 따져보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볼게요. 첫 번째
f2라는 거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일단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x 2n제곱 더하기 2 x 곱하기 x 2n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실 1번 케이스에서는 공비가 지금 발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발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이라고 생각해서 1분의 x 해가지고 이제 x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의 fx가 x라면 f의 2의 값은 2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f2분의 1이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다시 쓸 거예요. 계속 x 2n제곱 더하기 2분의 x 곱하기 x 2n제곱 빼기 x 더하기 1인데 여기에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네가 0으로 없어져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건 얘가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거든. 즉 fx가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뭘 찾아야 돼? f 2분의 1을 찾아야겠지? 대입을 하면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까지 풀어본 거고요. 다음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올리고 갑시다. 세 번째로 마찬가지 계속 쓸 거야.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x 2n제곱 플러스 2분의 x 곱하기 x 2n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근데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계산이 가능해요. 그죠? 마이너스 1이라면 3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얘가 3분의 1이 된다고 이렇게. 그죠? 계산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나 1이 나왔을 때는 걔네들은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끝이다 이거야. 그러니 이제 번호를 지금 제가 좀 헷갈리게 썼네요.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여기를 3번, 2번,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 2, 3의 결과물 2, 4분의 1, 3분의 1 이 녀석들을 다 곱하자고 하는 거니까 결과는 그냥 산수해가지고 6분의 1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 과정 이렇게 공비의 범위를 나누어서 이 녀석에 대한 함수를 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3번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항입니다. 등비급수 1 플러스 코사인 x, 코사인 제곱 x 쭉 이렇게 더하고 있어요. 자, 얼마씩 곱합니까? 코사인 x씩 계속 곱해 나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비급수에서 중요한 게 첫째 항 중요하고 공비 중요한 거잖아. 첫째 항 1, 공비 코사인 x 1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1 끝. 자, 이 녀석이 2 더하기 루트 2랍니다. 요것만 풀어내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양쪽 뒤집어 볼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 플러스 루트 2가 될 텐, 2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될 텐데, 그걸 유리화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양쪽에 곱해. 이렇게 될 거고, 없어져, 플러스로 바뀌어, 코사인 x가 뭐가 됩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0에서 파이까지의 코사인 x는 어떤 식으로? 요렇게까지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은 요 포인트 하나 여러분들 좌표계 상상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요 포인트 하나가 나오고 여기에서의 x값은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꽤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비급수는 결국 첫째 항과 공비다. 요것만 생각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OP1의 길이가 여기가 1이고요. 뭐 P1, P2 길이가 2분의 1이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작아지고 있고요. 2분의 1씩 비율로 작아지고 있고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각도는 계속해서 30도, 60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이 형성이 되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쭉 올라갔을 때 어떤 하나의 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좌표들을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AN, 그러니까 X좌표, BN, Y좌표가 과연 어디까지 가겠느냐. 자, 이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푼다면 이 형태에서는 X좌표와 Y좌표를 좀 나누어서 풀어볼 필요가 있고요. 좀 더 확대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으로 AN, 즉 X좌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면 P1이라는 거에 대해서 X좌표를 생각을 해보자고. 뭐 둘 다 생각해도 되지만 일단 X좌표 중심으로 갑니다. OP1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X좌표가 찍히는 요것은 1을 코사인 30으로 눌러줘야 돼요. 그죠? 코사인 30도. 그러니까 첫 번째 X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3 요 녀석이 되겠죠. 다음 P2의 X좌표를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봐야 돼. 일단 2분의 루트 3만큼, 즉 코사인 30만큼 간 거죠. 그쵸? 근데 요만큼을 다시 돌아와야 P2점에 대한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2분의 루트 3에서 무언가를 빼줘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길이고 그거는 2분의 1을 갖다가 코사인 30으로 눌러준 거. 그죠? 2분의 1에 대한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을 해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겠어? 30도 30도로 나뉠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요만큼 P2점의 X좌표까지 돌아왔으면 다시 가야 돼. P3까지 가야 돼. 그것은 요 길이가 2분의 1의 제곱이었으니까 자 다시 쓰면 P3에 대해서 다시 쓰면 아까 빨간색 2분의 루트 3 같다. 그 다음에 파란색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만큼 돌아왔다.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 코사인 30만큼 눌린 것만큼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P4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 2분의 루트 2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는 다시 해야 되니까 빼기 2분의 1의 세제곱 짧아진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 눌러버린 거 그만큼을 돌아와야 된다는 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가겠느냐.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P1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A1, A2, A3, A4, A 뭐 이렇게 N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N을 만약에 무한대로 보냈다.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눈치껏 알 수 있는 건 등비급수거든요. 그럼 A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녀석들의 합일 것이고 N을 무한대로 보냈다는 것은 결국 급수를 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살펴보게 되면 일단 2분의 루트 3은 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곱해줘야 돼. 잘 보세요. 2분의 루트 2에서 제가 왜 2분의 루트 2라고 썼죠?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 이상해 그죠? 2분의 루트 3 루트 2로 루트 3으로 오다 루트 2로 바뀌었어 그지? 여기에서 뭐가 곱해지는 거야? 보자 여기서 얼마를 곱했어? 마이너스 2분의 1 곱했어. 여기서 얼마를 곱했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네요 그죠? 계속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만 곱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첫째 항이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3분의 루트 3 즉 AN에 대한 극한 X좌표는 3분의 루트 3으로 간다는 걸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이제
y좌표 갑니다. y좌표 이제 bn으로 써야 되겠죠? 그럼 b1을 생각하면 이제 요거거든. 요 높이거든. b1은 요 1이라는 길이를 사인으로 넘겨버려야 돼. 사인 30으로. 그러니까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b2는 요만큼 p1의 높이에서 1 곱하기 2분의 1을 한 요 녀석에서 위로 가야 되니까 일단 더하기가 될 것이고 파란색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그죠? 그것은 요 길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인 30값 만큼을 더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분의 1 이거에다가 사인 30인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요. 아이고 더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고 B3는요. 1 곱하기 2분의 1 했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했어. 그 다음에는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우고서 생각을 하면 지금 P3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요만큼을 더 더해줘야 돼. B2에다가. 근데 요게 2분의 1의 제곱이었고 그거에 대한 사인 값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을 한 것만큼을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볼 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bn까지 구해서 리미트를 취하게 될 텐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진행되는 등비급수의 합을 찾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3개 이런 식으로 2분의 1씩을 곱해져서 다음 항으로 진행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1-2분의 1분의 2분의 1 그죠? 그러면 1 결국에 아까 x좌표가 어디로 갔어요? 즉 an이라는 녀석이 어디로 갔냐면 3분의 루트 3으로 갔어요. bn이라는 녀석은 어디로 갔어요? 1로 갔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좌표를 생각했을 때 얘가 3분의 루트 3, 1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게 되면 극한값 저 녀석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한 녀석에 대한 극한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an은 3분의 루트 3으로 bn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극한값의 곱 3분의 루트 3으로 간다 라고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각을 뭐 곱한 형태로 생각을 하면 좀 어려우실 텐데 x좌표도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 y좌표도 하나에 대한 값으로 수렴한다. 그것은 급수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 각각을 찾아서 곱하기만 하면 좀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중단원이나 대단원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각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시험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